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트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을 찍어도 되나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보다 오래 하셨고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혹시나 제가 설명을 잘못할까봐 걱정되기도 해서, 그러면 뭔 뭣도 모르는 주제에 파이트를 가르치더느냐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래도 뭐 저도 뉴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꽤 많은 파이트를 경험해봤다 생각하고, 그런 쌓아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영상에 담아서 만들어 보려 합니다. 뭐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고,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뭐 반박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생각하고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파이트, 제가 이번에 설명할 파이트는 뭐 도끼에다가 네이처를 들고 가서 뭐 유지력 싸움 하는, 뭐 흔하게 할버드에 뭐 그레이트 네이처 데리고 가서 뭐 임페리얼 사이드 뭐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끼 네이처 조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몽키푸시 조합도 아니고요. 잡질로 뭐 여러 명을 따는 잡질 파이트,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 설명할 거는요, 정규 인게이지 조합의 20인 이하의 파티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상대를 죽이려면은 상대의 이제 피를, 상대의 체력을 0으로 깎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힐량보다 더 많은 데미지를 한 번에 우겨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알비온이라는 게임은 동일 기어에 동일 인원으로 디펜스가 성공적으로 들어가면 오펜스가 뚫을 수가 없는 구조다. 이게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상대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펜스를 했는데 상대가 죽는 경우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몇 가지 경우 안에 보통 다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상대가 바보라서. 상대가 뉴비일 수도 있고요. 상대의 디펜서들이 디펜스를 할 줄 몰라서, 혹은 버블 관리 안 하고 존인해서, 혹은 코앞에서 디스만트를 해서 상대 쿨이 없어서 디펜스가 안 된다고 하는 상대가 바보라서 상대가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동일 기어의 동일 인원이 아니라서. 상대가 7플랫인데 우리가 9플랫이면 상대가 아무리 디펜스를 잘해도 그냥 터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혹은 인원 차이가 너무 나서 막 20명인데 10명한테 박으면은 그 10명에서 아무리 디펜스를 잘한다고 해봤자 뚫리겠죠.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세 번째, 디펜스 스킬이 이미 써서 쿨타임이거나, 혹은 디펜더들의 포지션이 멀어서 디펜스가 불가능할 경우. 네 번째는 몇 번의 교전 중에 상대의 피 상태가 로우가 되어서 디펜스가 들어가도 죽는 경우. 다섯 번째, 상대가 디펜스 반응을 하기 전에 빠른 클랩 딜로 죽이는 경우.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상대가 저는 안 죽는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상대가 바보라서, 이건 상대가 바보이길 바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출발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저그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파티의 파워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매싱이 몇 명이 됐냐, 그리고 몇 플랫을 끼고 가느냐. 세 번째,
디펜스 스킬이 쿨타임이거나 디펜더들의 포지션이 멀어서 디펜스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거는 파티의 컨셉이라던가 혹은 쿨러의 판단으로 이런 거를 캐치해낼 수 있겠죠. 네 번째, 상대의 피가 로우가 되어 디펜스가 들어가도 죽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교전 중에 상대 디펜스 스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을 교전했는데 우리가 세게 때렸는데 상대방이 힐러가 뭐 죽어 있다던가, 아니면은 투인게이지로 막 파박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상대가 피 관리가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디펜스 반응하기 전에 빠른 클랩지로 죽이는 게, 이게 가장 사실 교전 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네, 첫 번째로 파이트의 입문자를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파이트 입문은 아레나로, 사설 아레나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파티를 만약에 지금 매칭 가능한 인원이 대충 뭐 14명만 돼도 혹은 16명만 돼도 매칭 한다면은 8대8로 이제 친선전 하는 거죠. 뭐 아레나이기 때문에 장비를 잃을 일도 없고,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는 인게이지는 이렇게, 디펜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카설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아레나에서 커스텀 매치로 이제 조절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태틱 다이브입니다. 스태틱 다이브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승률이 굉장히 잘 나요. 왜냐면은 스태틱 안에 있는 파티는 상대도 파이트일 수 있지만 페인 파티라면 공승이기 때문이죠. 예시로 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페임을 하다가 10명이고 밖으로 나왔더니 이제 길이 닦여 있는 거죠. 왜 몹이 없지? 하고 나와보니까 이제 그 몹이 닦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칼레온 파버를 켠 상황이네요. 바뀔 때 이상해요. 그죠? 저도 그랬어 방금. 헬지. 그래서 쭉 걸어가는 고 보면은 레드가 보이죠? 신발 3, 2, 노스 신발 노스. 다점. 이런 식으로 상대가 무방비하게 당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상대가 디펜스 스킬이 쿨이거나 이런 경우. 왜냐면은 이미 몹을 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이 빠져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힐도 빠져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상대 힐러의 이 스킬, 메인 스킬이 빠져있거나, 그리고 동일 인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린 10명인데 상대는 10명 이하니까 7명일 수도 있고 8명일 수도 있고, 또 파이트 기어도 아니고 페인 기어일 수도 있겠죠. 또 상대 피가 몬스터 때문에 달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이브로 가면은 굉장히 쉽게 파이트를 연습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연습이 가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콜러의 3, 2, 1에 맞춰서 딜을 넣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입문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스태틱 다이브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승률이 좋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다이브 파티라는 것 자체가 뭐 안에 있는 페인 파티를 잡아먹는 횟수가 꽤 많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다이브 파티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한 번쯤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상대 파이트 파티를 만나게 됐을 경우. 상대 파이트 파티를 만났는데 우리가 오펜스를 했어요. 근데 상대가 죽지 않는 겁니다. 왜? 상대는 디펜스를 해냈기 때문에. 이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디펜스를 해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그냥 공합에다가 딜 우겨 넣는 것만 해보고 그 다음 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오펜스 한 번에 파티가
다 죽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당한 파티가 다음으로 내는 해결책이 상대는 왜 안 죽었지? 라는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뭐 상대의 디펜스가 뭐 그레이트 아케인이든 애니그마틱이든 혹은 상대 디펜탱이 뭐 인터럽을 넣었든 포션 반응을 했든 디펜 나이트 반응을 했든 여러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우리도 그걸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디펜스가 포함된 파이트 파티가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디펜스를 넣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다이브 파티의 시작이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냐? 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턴을 주고받다가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거 이거죠. 이제 상대가 파이트 파티니까 상대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원은 비슷하고요. 7티로 주고 갔으면 8티로 가고 8티로 갔으면 8티 낀 상태에서 몹차를 끼고 하는 식으로 기어도 맞춰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이 세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턴제 게임이다 보니까 주고받다 보면은 디펜스 스킬 분배가 잘못되었든 디펜스 스킬 너무 적게 넣었든 해서 디펜스 스킬 쿨타임이거나 혹은 포지션이 잘못되었어.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 피가 로우가 됐다. 우리의 피가 로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힐러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상대가 디펜스 반응하기 전에 빠른 클랩들 주기는 경우 이건 우리 오펜스가 잘해야겠죠. 이번에 제가 써놓은 건요. 통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교전 수칙이고요. 설명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 디펜스가 다 살아있을 때 너무 깊게 박지 않는 편이 좋다. 왜 그러냐? 상대 디펜스가 다 있다면은 그러니까 깊게 박는 게 뭔 뜻이에요? 상대 탱커 라인 말고 상대 로브 라인이나 가죽 라인의 딜을 받겠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디펜스가 돼버리면은 우리 팀이 이 상대 로브 라인의 딜을 받기 위해서 좀 깊게 빨리는 상태고 포지션이 많이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디펜스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막힐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첫 인게이지라던가 그럴 때 상대가 뭐 스킬이 디펜스가 있는 것 같으면은 너무 깊게 박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게이지 후 빠르게 디스인게이지. 디스인게이지가 뭐 받고 나서 바로 빼는 거예요. 받고 빼면서 디펜 나이트 켜면서 뺄 수도 있고요. 디펜스 준비를 하는 포지션으로 잡는 과정, 이게 디스인게이지라고 말합니다. 인게이지 해놓고 나서 딸피 좀 남아있다고 패봤자 QW로 좀 패봤자 웬만하면은 상대 힐러가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게이지 후 상대가 안 죽었다 싶으면은 너무 딸피라서 뭐 죽여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웬만하면은 빠르게 디스인게이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디펜스를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턴이겠죠. 상대가 턴을 썼으니까 우리 턴을 잘 쓰기 위해서 딜러들이든 전체적인 저그가 다음 인게이지를 위해 스텝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불리하다면 조금씩 빼면서 유리해 보이면 좀 푸시하면서 애매하다면 홀드를 자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대치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불리하면 왜 빼면서 해야 되냐? 뭐 이거는 롤로 예를 들면은 맞디를 하면 불리하다 이겁니다. 힘싸움이 좀 불리하다 하면은 예를 들어 원딜이 뭐 다리우스랑 맞디라면은 질 수밖에 없잖아요. 롤로 예를 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힘싸움이 밀리는데 상대 거를 이제 풀딜에 맞아가면서 딜하지 말고 우리 진영을 좀 빨아들이면서 이제 싸움을 받는다 소리고요. 물론 스태틱이라서 목필이 다 살아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요. 유리해 보이면 푸시하면서 상대를 밀면서 이제 상대 포지션을 좀 망쳐놓는 거죠. 힘싸움에서 자신 있다면. 애매하다면은 그냥 홀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턴을 계속 턴을 교환하면서 뭐 상대의 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자신의 스킬을 어떻게 쓸지 미리 숙지해두는 겁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 건데 사실 뉴비분들이 있거나 뉴비분들로 이루어진 파티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헤비 메이스가 디펜탱인데 W로 스네어 차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디펜스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만약에 이 스네어 차지를 이용하겠다, W만 써서 디펜하겠다면은 상대 렐름이나 카빈같이 이 스킬이 이동기인 적에게 스네어 차지로 딜을 못하게 막아줘야겠죠. 근데 이 W를 뭐 상대 턴에 디펜스 하겠다고 상대 힐러나 롱보우나 퍼마 같은 애들한테 속박을 해도 우리가 디펜스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킬이 의미있게 디펜스를 하려면은 어떻게 써줘야 하는지, 혹은 예를 들어 내가 할로폴이다, 그럼 내가 언제 이 스킬로 우리 팀에게 힐을 줘야 하는지. 왜냐면은 할로폴 같은 경우엔 너무 빨리 쓰면요, 할로폴이 이제 힐러다 보니까 힐을 주러 들어가는데 같이 인기지를 맞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늦게 쓰면 또 우리 팀이 힐을 못 받고 죽어버리겠죠, 그 전에 녹아서. 이런 식으로 좀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힐을 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정확히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스킬을 써야지 효율이 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숙지해 두는 게 좋아요. 사실 이거는 좀 경험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봐야지 좀 정확하게 쓸 수 있긴 한데, 파티에 뉴비들끼리만 파티를 짜서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그래도 할 줄 아는 사람을 좀 데려갈 거기 때문에 좀 잘하는 사람한테 좀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늘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빠르게 오펜스에 디펜스에 반응하기. 이것도 처음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뭐였죠? 다섯 번째,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이 경우의 수를 노리는 건데, 이건 뭐죠? 상대가, 우리가 팀이 빠르게 오펜스를 하면은 상대 디펜스가 반응을 못합니다. 정말 빠르게 하면 빠른 클랩딜로 이렇게 빨리 우리 팀이 죽는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혹은 디펜스로, 아니 우리 팀은 오펜스가 너무 느려서 상대가 디펜스가 다 반응을 해버리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피지컬에 달려있는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왜 오펜스가 빨라야 되는지, 왜 디펜스가 빨라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 스킬이 적재적소에 쓰이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게 왜 중요한지, 그것을 할 수 있는 파티와 그것을 할 줄 모르는 파티가 싸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있는 꿀잼 모먼트 5대10 영상이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펜스를 먼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션 반응을 합니다. 포션을 먹고 포션을 먹어요. 그리고 탱커는 가디언아머를 켜고 심판관 헬멧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디펜스가 된 모습이죠. 바로 역인기지 하는데 상대 가디언아머가 들어가 있어요. 가디언아머로 디버프를 붙여주고 있고, 상대 힐러가 비키를 쓰고 있고, 이래서 상대가 죽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 상대가 만약에 애니그마틱이 또 꽂혀서 늦게 꽂히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퍼마가 Q스킬을 이제 추가 딜을 넣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인게이지가 빠졌어요. 서로 턴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 거 하면서 뭐 퍼마는 뭐 세신도 돌리고 있고요. 뭐 힐업하고 있고 포지션 잡으면서 서로 다음 행동 뭐 해야 될지 계속 심리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상황이 마징게이지가 되게 돼요. 이 마징게이지 상황에서 이 이후에 상대가 실수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로 딜러가 묶였기 때문에 서로 죽진 않았어요. 자, 여기서 애니그마틱이, 다시 봐야겠다. 천천히 봐야지. 여기서부터. 자, 우리 딜러는 다 지금 이미 박혀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애니그마틱이 이즈 꽂히죠. 그리고 상대 가드 아머도 지금 빠졌고요. 상대 미스터커 재킷도 빠졌고요. 상대 심판관 헬멧도 지금 빠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디펜스 스킬을 늦게 쓰거나 아니면은 써야 할 때를 모르고 그냥 막 쓰다가는 디펜스 해줄 수 있는 스킬이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턴에 상대가 세게 맞게 됩니다. 그쵸? 우리 턴인데 초크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끌어달라고 막 모여있죠. 반면에 스몰 스케일 파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상대 또 디펜스를 가드나마 디펜스로 써야 되는데 자기네 턴인데도 디펜스 스킬을 쓰고 있죠. 잘못된 행동이죠, 이것도. 그리고 상대가 들어오게 될 때 포션은 이미 썼어요. 30초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포션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디펜스를 어떻게 하냐면은 각자 어떻게 해야지 이번 턴을 버틸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퍼마는 W 노바 스킬로 멀리 빠져나가고요. 힐러도 엄청 뒤에 자리 잡고 있고, 스프릿 헌터는 미스터커 재킷으로 무적이 되고요. 저는 디펜 나이트를 탱커랑 같이 붙여주고, 탱커는 심판관 헬멧을 올려줍니다. 각자 디펜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공합이 들어오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 디펜스 스킬이 거의 다 빠진 상황에서 가드나머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디펜스를 해줄 헤비메이스와 애니그마틱을 같이 공합에 넣어서 끌어당기게 됩니다. 또 디펜스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되겠죠. 전의를 상실한 상대는 이제 이 다음에 런을 치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스몰 스케일 파이트를 잘하는 저그가 되려면은 빠른 오펜스, 그리고 빠른 디펜스, 그리고 스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펜스보다 디펜스가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콜로가 방향을 말해주죠. 노스 이스트에 3, 2, 1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말해주고 우리가 언제 오펜스를 할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박아주면 되지만 디펜스는 어려운 이유가 상대가 공기 압축으로만 인게이지를 해오면 너무 편하겠죠. 하지만 알비온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인게이지가 있다. 퍼마 인게이지도 있고요. 뭐 해노저 인게이지도 있고요. 뭐 헤비메로 인게이지는 사람도 봤고요. 아니면은 위치워크 인게이지, 혹은 뭐 그레이트 아케인 인게이지, 뭐 등등등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정말 다양한데 이런 인게이지에 대해서 저게 어떤 이펙트고 어떤 식으로 우리 팀을 클랩을 잡을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펜스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좀 쌓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아시게 되다 보면 좀 더 강한 저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10인 이하의 파이트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심화편으로 만약에 20인 이하 파이트도 원하시는 분 있다면 마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